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국민TV 라디오 특집 가을 개편을 맞아서 특집은 아니고요. 정정할게요. 가을 개편을 맞아서 새롭게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가수 손병희 선생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 선생님이라는 친구 별로 마음에 안 들거든요. 네네. 내가 평소에 뭘 가르쳐줬다고 선생님이야. 근데 오늘은 특강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괜찮네요. 네. 쇠주와 소주가 뭐가 다른가? 그러게요. 예. 소주는 원래는 3번 고울이란 뜻이래요. 소자가. 네. 2번인가 3번인가. 3번 고울, 소자. 곱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고우다. 고우다. 예. 그게 뭐냐면, 증류주라는 거예요. 왜 곰국에도 고운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불을 떼갖고 이렇게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세계에는 증류주들이 많이 있어요. 네. 발효주가 원래 있고 네. 발효주는 모든 술의 근원이죠. 그러나 발효주는 금방 상합니다. 예, 더운 데 있으면 금방 상해요. 그러나 증류주를 만들어버리면 상하질 않아요. 보관을 오래 할 수 있겠네요. 예, 알코올 도수가 10몇 도 이상이 되면은 더 이상 아무리 그 상온에 노출시켜도 알코올이 날아가기만 하지 상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참 주당으로서는 아주 즐거운 일인데, 이 알코올이라는 것을 처음 추출해냈던 사람들은 제가 알기로는 고대 이집트가 기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이럴 때 널리 쓰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일반화된 것은 아랍의 연금술사들이. 연금술사. 예. 네. 아랍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아랍이 없었으면 서양의 르네상스도 없었다. 우리가 아랍이라고 하지만, 이슬람 문화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이겠죠. 그리스 로마 문명, 이것이 서양 문명의 시발점이다. 네. 시발점이요. 네. 시발점. 예, 시발점인데, 네. 로마가 망하고 기독교가 득세를 하면서 어느덧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게 되면서 소위 말하는 이 과학보다는 인문보다는 재정일치인가? 종교와 정치가 일치되는, 종교가 모든 것을 장악하게 되는 중세시대가 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학문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도 어느덧 옛날 얘기가 됐죠. 네. 그런데 이슬람 세계에서는 그것을 아랍어로 번역을 해갖고 계속 그 학문적으로 발전시키고 보존했다는 얘기예요. 화학의 아버지들은 아이러니하게도 근대화학의 아버지들은 아랍의 금술사들이라는 거죠. 연금술이라는 게 뭡니까? 없는 금을 만들어자는 거잖아요. 화학을 통해서. 네. 실험을 거듭해갖고 결국은 나중에는 알게 되죠. 이런 천연의 원소들은 인간이 창조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러나 현대화학구는 핵충돌 등을 통해서 새로운 원소를 만들기도 해요. 네네. 그것이 뭐 몇 분의 몇 초, 아주 찰나에 그치기도 하지만 네. 아무튼 그 전에는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새로운 원소를 창조할 수 없다는 걸 알기 전에는 네. 바로 금을 만들기 위해서 혈안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금은 못 만들었지만 화학은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을 분리해야 되는 것도 세련되게 잘한 건데 알코올 자체가 아랍어입니다. 네. 알코올이죠. 알코올. 알자지라 이런 것처럼 알라처럼. 그러니까 라신이라는 거예요. 네. 예. 알라 오 프레이 포유 이런 거. 네. 알자지라는 두 강 사이란 뜻이에요. 네. 그것이 그리스어로 하면 메소포타미아거든요. 네. 즉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사이, 거길 비옥한 초승달지대 두 강 사이, 이거를 그리스어로 하면 메소포타미아고 아랍어로 하면 알자지란데, 네. 아무튼 알코올을 분리해낸 아랍, 여기에 십자군들이 한번 쳐들어갔었고 여러 번 쳐들어갔죠. 그리고 심지어는 저 동쪽에서 몽골이 쳐들어갔었어요. 그리고는 싸움만 한 게 아니라 빛나는 문화유산을 가니까 자기들이 싸움은 잘하지만 얼마나 지들이 미개해졌는가를 그 서양 사람들은 알게 된 거예요. 유럽 사람들은. 그래서 옛날로 돌아가자. 그렇게 해서 아랍어로 번역했었던 그리스 로마 역사라든가 문화라든가 과학이 각광받게 되면서 부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르네상스였던 거고 그걸 통해서
아일랜드에서는 위스키. 네.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브랜디. 네.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보드카. 이런 네. 게 발달하게 되죠. 그런데 프랑스의 브랜디를 꼬냑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나 그쪽에서 꼬냑은 지방 이름이고 그걸 통칭해서 그쪽 사람들은 오드비라고 얘기한대요. 오드비. 오드비. 그리고 위스키는 켈트족, 그러니까 아일랜드 사람들의 원래 족속들은 켈트족의 언어인 게일어로 우스게바에서 나왔는데 그 우스게바 그리고 러시아의 보드카 이 모두 각각 뜻하는 게 생명의 물이라는 뜻이래요. 라틴어로 하면 아쿠아비타. 네. 이퀄 알코올인 거죠. 네. 즉 화끈하게 쏘는 듯한 느낌. 그리고 상처에 바르면 소독이 되는 네. 이런 걸 보고서 이거는 생명의 물이구나. 발견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는 장기 보관이 가능하고 화끈하고 네. 게다가 이걸 나무통 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맛과 향이 색깔이 오묘하게 변하는 거야. 네네. 만세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곡물을 증류했었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막걸리를 증류하니까 소주가 나오는 거고 네. 그 소주를 나무통 속에 오래 넣었다 빼니까 그 나무통은 와인을 담갔던 통이야. 그러니까 색깔이 변해요. 붉게. 또는 미국의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 넣었다가 빼면은 황금색의 바나나 향이 나는 그런 오묘한 맛의 술이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결국엔 다시 술 얘기를 이렇게 그럼요, 들어오시는데 술 얘기예요. 우리는 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소주와 쇠주는 뭐냐? 소주는 바로 그렇게 해갖고 네. 몽골을 통해서 네. 그 전래되어 온 곡류를 발효시킨 다음에 완전하게 막걸리가 동동주가 되기 전에 네. 청주가 되기 전에 그것을 다시 그 소주 고리에 넣고 불을 떼요. 그러면 에탄올과 메탄올, 즉 공업용 알코올과 그 CH3OH 이게 메탄올인데 네. 이거 먹으면 죽는 겁니다. 네. 공업용. 네. 그러나 C2H5OH 에탄올은 76도에 이렇게 추출이 되죠. 네. 곡류를 이렇게 떼게 되면은 소량의 메탄올도 나오지만 끓는 점이 좀 달라요. 제가 알기로는 메탄올이 금방 더 끓습니다. 네. 그래서 76도 이상이 되면은 흘러나오는 증기화돼가 그 위로 퍼지는 올라가는 알코올 이것을 위에 차가운 물을 넣은 소주꼬리 그럼 차가운 물 때문에 그게 이슬이 맺혀요. 네네. 올라갔다가 네. 그게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죠. 똑 떨어져요. 네. 그게 이제 소주 원액인 거죠. 그러나 거기엔 물도 섞이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도수가 10몇 도보다는 훨씬 높은. 네네. 이거를 2번 정도 고우면은 엄청 도수가 높게 되지만 한 번 정도 고우게 되면은 우리가 화주라고 불리기도 하는 소주가 나옵니다. 이게 전통적인 소주예요. 그러나 쇠주는 무엇인가? 이건 바로 식민지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주시죠. 일제 식민지가 망친 것은 국토만 망친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만 망친 게 아니라 흥분해갖고 그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술도 망쳤어요. 네.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네. 왜냐? 소주는 조선시대에도 툭하면 그 왕이 금주령을 내렸을 만큼 소주 빚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만큼 귀한 술이었어요. 왜냐하면 소주를 내리기 위해서는 많은 쌀이 필요했거든요. 먹을 것도 없는데 무슨 쌀이냐, 소주냐. 그래서 이 흉년이 들면은 못 하겠어요. 특히 영조 대왕 계시잖아요. 이분은 마치 그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처럼 그 금욕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빅토리아 시대 19세기 영국은 번영도 했습니다만 매우 금욕적인 시대였다고 해요. 네. 별거를 다 간섭하면서 네. 인간의 욕구를 억눌렀던 영조 때가 그랬다는 거예요. 툭하면 금주령을 내려갔고 심지어는 그것을 어긴 관리의 목을 직접 왕이 치기도 했었던 그런 때였는데 그럴 정도로 쌀은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쌀, 게다가 맛있잖아요, 한국 쌀이. 예를 들면은 100년 전에 한국 쌀과 일본 쌀을 비교하면 일본 쌀보다 한국 쌀이 얼뜩 맛있었다 이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거 먹어야 되잖아. 네. 그러려면 쌀 갖고
막걸리까지는 봐주겠는데 이 소주를 빚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예. 그리고는 막걸리도 점점 금지하게 되고 우리나라는 산업으로서의 그런 술집은 없었어요. 네. 메이커가 없었잖아. 다 집에서 담가 먹고 주막에서 담가 먹었어요. 일본처럼 일찍이 상업이 발달해갖고 300~400년 된 사케 브랜드가 있거나 이런 게 아니었거든. 아무튼 쌀을 지들이 먹기 위해서 점점 금지시켜갖고 가양주, 전통적으로 빛나고 있었던 그 수많은 종류의 가양주를 전부 다 금지시키고 자기들이 산업화시킨 그런 맥주라든가 정종이라든가 네. 쇠주, 소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증류한 거지만 쇠주는 뭐냐면 곡물, 그 곡물은 쌀이 아니어도 돼. 타피오카, 열대지방에서 나오는 흔하게 녹말을 뽑았을 수 있는 타피오카라든가 고구마라든가 이런 싼 탄수화물 함유량이 높은 이런 걸 가지고 증류시켜. 네. 한 3번 정도 증류시키면은 알코올 도수가 90%가 넘는 진짜 그야말로 순수 알코올 같은 게 나오죠. 여기다가 뭐를 합니까? 물 넣고 조미료 쳐놓고 해서 소주라는 걸 만들어요. 소주를. 이게 네. 진로 소주의 네. 효시인 겁니다. 아, 미남 조합원님께서 네. 파전이나 맛있고 근사한 안주랑 같이 먹으면 소주. 네. 그냥 오징어 다리나 대충 아무 안주나 먹는 건 쇠주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도 올려주셨는데요. 그것은 설득력이 있죠. 예를 들면은 밀가루로 만든 것은 국수고 밀가리로 만든 것은 국시다. 네. 라는 것도 설득력은 있지만 네. 야매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쇠주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원래부터 있던 장르가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소주인데 점점 식민지와 전쟁 거치면서 발음이 거칠게 되잖아요. 거칠게. 원래 코도 원래는 고였었대요. 코가 아니라. 그리고 칼치라고 하지만 원래 갈치였고. 그런데 우리가 하수상한 세월을 임진왜란, 병자호란 거치고 나중에는 식민지까지 거치면서 점점 된소리가 늘어나는 건데 쇠주. 100년 전에는 쇠주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소주만 있었을 뿐이죠. 그런 일제 침략에 의한 그런 집요한 그런 그 양곡, 쌀을 가져가기 위해서 가양주를 금지시키면서 네. 공업으로서 산업으로서의 그런 메이커가 나타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은 세금을 또 합법적으로 거둘 수 있잖아요. 네. 꽝 먹고 알 먹고 지들은 쌀 먹고 우리한테는 쇠주 먹이고 세금도 지들이 가져가고 뭐 이런 겁니다. 어느 틈님께서 손 선생님 덕분에 알코올이 알아보인 것을 오늘 알았습니다. 예. 고흐가 먹던 압생트 얘기도 혹시 나오나요? 하는 거예요. 그럼요. 예. 드디어 이제 폭탄주에서 제대로 넘어가는 건데 술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식에 의해서. 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발효주. 예. 그럼 효주란 이름이 효주? 탤런트 이름인가? 한효주 생각나셨나요? 네네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네. 발효주. 네. 네. 발효주 그리고 증류주가 있는데 네. 또 하나는 침출주라는 게 있어요. 침출주. 네. 이거는 증류주에다가 독한 술에다가 약초의 뿌리나 과일이나 심지어는 엽기적인 뭐 자라라던가 뱀이라던가 뭐 이런 것까지 넣어갖고 우려 먹는 거. 네. 이걸 침출주라고 하는데 네. 압생트라는 것은 바로 3번째 장르인 침출주에 속하죠. 침출주에 그러니까 속하는 압생트. 네, 그러니까 인삼주나 뭐 이런 게 전부 다 침출주예요. 네. 압생트 역시 유럽에서 그 침출주가 많이 발달했는데 예거마이스터 있죠? 예거마이스터 요즘에 젊은이들이 카페인 많이 들어있는 그런 음료. 네. 무슨 빨간 황소니 뭐 이런 거. 맞아요. 많이 있죠. 이런 거에 섞어 먹어갖고는 내일의 체력을 오늘에 끌어다 쓰는 그런 불금에 쓰는. 예. 하여튼 예거마이스터도 그렇고 압생트도 그렇고 그런 쑥이라던가 여러 뭐 열매라던가 약초 뿌리 같은 걸 넣어갖고 네. 원래 이런 것들은 이 순사람의 약주로부터 출발했어요. 약주로부터. 네. 그러니까 왜 이런 걸 쓰냐면은 고농도 알코올에 이걸 담그면은 그게 추출이 되거든요. 성분이. 네네. 그래서 해소 천식에 좋은 뭐가 나오든 원래 지인도 마찬가지예요. 지인은 노간주 나무 열매를 넣은
침출주거든요. 그 열매가 이뇨작용에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줌 제대로 못 싸고 이런 사람들한테 네네. 그걸 먹이면은 오줌이 잘 나온다.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겠네요. 그건 또 불편하겠네요. 많이 마셔도 좋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그 술은 왜 압생트? 아니 방금 이뇨작용이 예. 그건 싸니까. 싸니까. 잠깐 그 얘기 하다 보면 왜 드라이진이 각광받았는가? 네네. 싸니까. 그리고 금방 취할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의 술이었어요, 그게. 네. 그런데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이제 더 이상 농민이 많이 필요한 게 아니라 노동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럼 막걸리 먹고 그 다음날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빨리 먹고서는 화끈하게 먹고선 깨고 다음날 제 시간에 출근한 노동자가 필요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각광받았는데 싸니까. 근데 이거 과하게 마시니까 다음날 아예 못 일어나는 거야. 이걸 안타까워했었던 자본가들이 어떤 방법을 쓰냐면 그래? 그럼 양질의 맥주를 싼 값에 만들면 될 거 아니냐. 포터비어라는 장르가 있어요. 포터는 그야말로 짐꾼이라는 건데 네네. 우리식으로 막걸리를 먹으면 힘이 난다. 그쪽에서는 막걸리에 해당되는 게 맥주였으니까. 예, 아서 기네스라고 하는 그런 신앙심 깊은 또 사업 수완이 좋았던 아일랜드의 그런 장사꾼이 바로 포터비어, 노동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맥주 중에 메가, 즉 보리를 볶아갖고 시커멓게 만들어갖고는 생산한 맥주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돼요. 질이 좋아. 그리고 진처럼 먹고 나서 뻗어갖고 못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많이 들이켜도 그 다음날 제대로 일어나서 힘을 얻어갖고 일을 하게 돼. 네. 이게 바로 기네스 맥주의 기원입니다. 네. 이게 18세기 중반의 얘기인데 아무튼 지인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예거마이스도 그렇고 압생트도 그러는데 그 압생트의 문제는 뭐냐면 환각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생트가. 환각작용이요? 예. 네. 그러니까 마치 코카콜라, 초창기의 코카콜라는 마약 성분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마약 성분이 있었대. 예. 그래서 코카잎을 어쩌고 저쩌고. 맞아요. 코카잎이 들어가 있었죠. 그래서 코카콜라가 된 거였지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니까 코카를 쓰지 않고 다른 걸 써갖고 이런 환각작용을 마약 성분을 거시한 것처럼 네. 압상트도 19세기 말에 인상파 화가들 고흐 같은 사람들이 애용했을 때는 환각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고흐가 결국 그것 때문에 자기 귀를 자르고 그 총까지 쐈다라는 설이 있을 만큼 네. 문제가 있었죠. 그러나 그래서 제조가 판매가 금지됐었는데 네네. 현대 부활을 해서 그 환각 성분을 없앤 그런 압상트를 다시금 파는 거죠. 참고로 압상트를 가장 맛있게 먹는 방법은 보통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어떻게요? 컵에 이 압상트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리고는 그 위에 젓가락 같은 거를 스푼을 올리죠. 스푼을 네. 수저를 스푼 위에 네. 각설탕을 올려요. 수저 위에 각설탕을 네. 그리고는 불을 붙이는 거죠. 압생트를 뿌려갖고. 네. 그러면은 파랗게 불이 오르면서 각설탕이 녹아내려요. 녹아내려요. 압상트 위에 떨어져요. 갑자기 생각나셨나 봐요. 떨어지죠. 그걸 마시면 특유의 압상트의 그런 네. 이국적인 향과 더불어서 달짝지근한 그런 맛까지 나는 온도도 적당한 그런 게 나아요. 그렇군요. 많이 생각나세요, 선생님? 이럴 때 네. 아름다운 여인이 옆에 있으면 네. 앞에 있어도 좋아요. 그렇군요. 뒤에만 있지 않으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얘기하고 그리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입니다. 네. 여러분 갑자기 그 방송 들으다가 깜짝깜짝 놀라시면 안 돼요. 저희는 그 술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해석으로 이렇게 좀 풀어보고 있습니다. 누구와? 손병희 선생님과 함께 말이죠. 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리고 KNO3님께서 저는 주로 집에서 질산칼륨이에요. 그게 네네네. 네. 죄송합니다. 못 알아봤어요. 제가 화학에 좀 약했거든요. 네. 주로 집에서 술을 발효해서 시켜 먹는데 네. 손 박사님도 술을 발효해서 드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네. 저는 만드는 것보다는 제대로 만들 것을 즐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좀 있는 것처럼 느끼는 거고 가뜩이나 이렇게 술 처먹고 돌아다니는데 집에서 술을 빚는다 그러면 집에서 네. 저를 용서하겠어요? 그러니까 나 그거 진짜 궁금했어요. 네. 집에서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죠. 그러니까 사흘 동안 술을 먹으면
최소한 그 이틀 정도는 집에 일찍 들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예. 여러 가지 좀 안전장치를 미리미리 좀 대책을. 또는, 어느 날 술과 담배를 하다가 어느 날 담배를 끊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그러신 적이 진짜로 있으신 거죠? 15년 전에 담배를 끊었어요. 15년 전에 무려? 예, 네. 예. 그리고 저렇게 먹다가 일찍 가지라는 그런 눈초리가 있을 때는 운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그래서 선생님, 정말 네. 술을 발효해서 이제 드시나요? 아니요. 네, 이 가양주 자체라는 게 네네. 박정희 시대에는 금지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일본만 그런 게 아니라 그 식량 증산 정책을 썼었던 박정희 독재 정권에서는 네. 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이 술마저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밀주 단속반과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집에서 제사를 할 때 쓰는 그런 술마저도 금지시켰으니까.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막걸리 2개는 암묵적으로 봐줬거든요. 그게 바로 포천의 일동 막걸리와 그 부산의 금정산성의 동네 막걸리예요. 네, 이 2가지는 비교적 살아남았는데 네. 그렇게 이 2차례에 걸쳐서 말살된 전통주가 다시 부활 프로젝트로 가동하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같은 독재 정권이었던 전두환입니다. 88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술을 먹여야 되는데 네. 닉슨과 주울레가 건배했었던 핑퐁 외교 끝에 1970년대 초에 마오타이로 건배했잖아요. 모태주. 그건 중국 공산당의 프로젝트를 해서 1950년대에 중국 대륙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술을 가지고 품평회를 실시해서 몇 년 동안 네. 그때 8대 명중가를 이게 고르게 돼요. 예.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승한 게 바로 마오타이 준죠. 이걸 가지고 건배를 한 건데 우리도 그런 모습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라는 안팎의 여론에 힘입어서 만찬주를 몰까 해서 그래서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없는 것도 부활시키고 네. 그 눈치 보면서 내려왔었던 술도 부활시키면서 컨테스트를 붙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긴 게 문배주입니다. 문배주. 예, 문배주가 그래서 공식 만찬주로 왔던 것이고 마지막까지 붙었던 것이 안동소주인데 네. 안동소주 특유의 그 화기라고 해요. 화기. 불화자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외국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부드러운 느낌의 문배주가 공식 만찬주로 이렇게 된 거였는데요. 그렇게 그 가양주의 전통도 그때부터 조금씩 되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주니 뭐 한산 소곡주니 네. 이런 술들이 지금 부활되고 있고 또 이것저것 그 합쳐갖고 제3의 술을 만드는 그런 옛날 것을 겨우겨우 지금 부활시키는 이런 거죠. 참고로 세계 최대의 가정용 맥주 면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는 어디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왜 미국이냐면 여기도 금주령과 관계가 있어요. 미국이란 나라는 좀 이상한 나라예요. 가장 발달한 것 같으면서도 가장 구린 구석이 있는 나라인데 퀘이커 교도라고 있죠. 퀘이커 교도 또 모르몬 교도 기독교의 일파지만 기독교가 아닌 네. 이들이 구리다는 게 아니라 퀘이커 교도들은 금욕에 기반하고 있죠. 네. 옛날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데 퀘이커의 어떤 목사님이 술이 만악의 근원이다. 네. 라고 해서 술을 먹지 말자는 운동을 일찍이 벌였다고 해요. 그거에 호응한 보수 기독교 사람들과 자본가들. 즉 우리에게는 일 열심히 하는 노동자가 필요하지 임금 받아고 기껏 술이나 처먹고 나중에 해롱해롱 되는 이런 사람들 필요 없다. 일견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버티지 못하는 그런 육체 노동자라든가 저임금에 허덕이는 노동자들에게 그야말로 이 신사와 같은 매너만을 바라는 그리고 일 잘하는 기계만을 원하는 네. 그들의 느낌은 그거죠. 가능하면은 로봇가 낫다. 뭐 이런 똑같을 텐데 네. 록펠러 즉 록펠러라고 알려져 있는 아주 나쁜 자본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결국 반독점법이 발효가 될 만큼 나쁜 놈이었는데 그의 아들이 그의 이미지를 희석시키려고 아들 때 일어서 록펠러 재단도 제대로 가동시켰지만 록펠러가 늙음하게는 회심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렇지 자기 살아있을 때 록펠러 재단을 만들긴 했어요. 그러나 이 인간은 아주 악명적 높은 자본가였는데 이 인간이 한창 힘이 있었을 1919년에 이 인간의 주도와 그동안에 이어져 내던 금주운동
또 정부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갖고 금주령을 선포하게 돼요. 그거죠. 니네 술 마시면 죽어. 아니 만들면 죽어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다 안 마셔? 마시죠. 예. 인류 역사상 매춘을 없애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닌 것처럼 똑같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됐냐? 그런 것을 유지시킬 수 있는 지하 유통망과 뻔뻔함 그리고 조직망을 갖춘 마피아가 득세를 하게 되는 거죠. Once Upon a Time in America라는 그런 영화에도 나오고 우리가 알카포네를 검색하면 무조건 금주령과 동격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집안에서 소규모로 증류주를 만드는 몰래 소주를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내려먹는 인간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오히려 그 기간에 청소년과 여성의 음주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나타난지 모르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양산이 되는 거야. 공식적으로 술을 판 적이 없는데. 네. 그러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나타나니까 1930 몇 년인가 금주령을 철폐하게 돼요. 그러면서 그렇지만 만들어 온 거를 전통이 있고 그런데 면허를 줍니다. 1년에 752리터인가? 한 집에서 그 이하로만 빚어 먹으면은 세금 안 걷겠다. 허락하겠다. 미국 전역에 150만 가구가 그 면허를 갖고 있어요. 전 세계 최대의 가정용 맥주 네. 제조국이 바로 미국입니다. 즉 금주령을 통해서 억압이 있는 곳에서 이런 술 문화가 오히려 보면 화려하게 꽃피운 거예요. 더 발전이 됐네요. 네, 우리나라와는 좀 다른 발전 단계인데. 자지철님께서 거의 잠깐 누구요? 잘 읽을게요. 예. 자치철님께서 예. 죄송합니다. 이게 글자가 작아서요. 네. 잘못 봤어요. 정정할게요. 네. 손병희 선생님 네. 얘기가 세계사 세계 지리강이네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화학 선생님보다 낫다라는 댓글도 있고요.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박학다식하심을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쯤에서 노래를 좀 한 곡 듣고요. 잠시 쉬어갈게요. 미남조합원님께서 토이의 애주가 신청하셨는데요. 노래 듣고 옵니다. 네.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세요. 방금 들으셨던 곡은요. 미남조합원님께서 신청하신 토이의 애주가였습니다. 참 대담한 닉네임이에요. 미남조합원. 궁금해져요. 네. 지금 손병희 선생님께서 잠시 뒤에 또 라이브로 또 노래 한 곡을 불러주신다고 하셔서 네. 잠시 또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선생님. 네. 북쪽 사람들은 왜 그렇게 술이 강한가요? 강한 것처럼 보이죠? 강한 것처럼 보이는 건가요? 예, 그렇기도 하고 사실 강하기도 할 텐데 왜냐하면 추우니까 몸을 데피기 위해서 네. 일기도 불순하고 예, 그러니까 독한 술들을 많이 먹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여름에는 맥주 위주로 마시지. 네. 겨울 되면 좀 독한 거 먹으면서 겨울에 맥주를 먹지는 않잖아요. 네. 예, 뭐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다 그게 오래 가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몸도 변하지 않을까 싶고 하지만 러시아의 최고의 문제는 뭡니까? 바로 알코올 중독 문제거든요. 예, 추운 지방에서 사는 그런 분들은 술에 의존하다가 몸을 망가뜨리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술을 마시다 보면 네. 저는 지금 술을 안 마시지만 체질에 맞는 술이 또 있을까요? 내 몸에 잘 맞는 술? 그런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똑같은 양의 술을 먹고서 다음날 반응을 보면 알죠. 머리가 아픈가 안 아픈가. 예, 뭐 그런 거. 그런데 오링 테스트라고 있잖아요. 오링 테스트라고 왜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네. 가운데 손가락과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네네. 붙여놓고. 예, 이렇게 했는데 술을 마신 다음에 옆 사람들이 이걸 벌리라 그래 봐. 예, 그랬을 때 금방 벌어지면은 몸에 좋지 않은 거거든요. 맥주 마실 때, 와인 마실 때, 소주 마실 때.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10중 8구는 소주 쪽이래요. 소주 쪽. 근데 일본은 맥주 쪽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소주 쪽에 더 술이 잘 맞나요? 그럼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체질에 맞는 술이 발전되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일본 술을 밍밍해서 못 먹겠어라고 하는 거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음식이랑 맞고 자기 체질이 맞게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의 식생활에 지금 아무리 제가 아까 쇠주에 대해서 뭐라 그랬지만 네네. 소주가 어울리니까 그렇게 먹은 거예요. 자극적인 한국 음식에는 그렇게 톡 쏘면서도 달짝지근한 소주가 어울릴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일본은 음식들이 담백하고 약간 달짝지근하고 뭐 그러니까 또 밍밍하고 달짝지근한 알싸한 사케가 어울릴 수 있는 것처럼요. 예. 그 술을 좀 잘 마시고 네. 또 이렇게 좀 잘 마무리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네. 선생님은 술에 대한 어떤 철학이 좀 있으십니까? 생각하고 계시는 부분? 뭐 철학까지는 아니고 맛있는 술을 먹는다. 맛있는 술을 먹는다. 그리고 정성이 깃든 술을 먹는다.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마신다 이런 건데 우리가 술에 대해서 가져야 할 생각,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 술이 최고다라고 하는 근거 없는 이런 얘기 이런 게 아니라 술을 통해서 음식을 통해서 그 나라 사람들과 그 민족, 그 역사를 존중할 수 있다. 네. 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그 위스키는 사실은 고급 술이 아니라 피 어린 항쟁의 역사가 있는 민속주였던 거예요. 네. 아일랜드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미지 중에 하나가 그 되는 대로 위스키를 퍼먹다가 있으면은 에일 그 맥주를 마시고 뭐 이렇게 한다라는 건데 고난의 역사가 있는 민족은 술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러나 터프하게 마실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폭탄주를 먹고 인사불성으로 취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세월을 살아왔기 때문이거든요. 네. 스코틀랜드 사람들, 이런 잉글랜드 사람들과 원래 족속이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네네. 아일랜드 쪽이랑 더 가까워요. 케일트족인데 케일트족은 유럽에 살다가 유럽의 고대 문명을 이룩했는데 게르만족이나 라틴족에 의해서 밀려나요. 그러면서 노르망디 지방, 프랑스의 노르망디 지방을 통해서 영국 섬으로 쫓겨나죠. 그러면서 잘 살았는데 그만 노르만, 즉 북쪽의 게르만이라는 뜻의 노르만 윌리엄이라는 사람이 네. 주축이 된 그런 앵글로 섹슨족들에게 중원을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북쪽 스코틀랜드, 남서쪽 웨일즈, 그리고 바다 옆에 아일랜드 이쪽에 모여 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민속주가 말하자면 위스키였는데 특히 스코치 위스키는 원래 보리소주였어요. 근데 잉글랜드가 자꾸 이 세금을 부과하거나 막 그러니까 네. 고유의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 산속으로 계곡으로 숨어 들어가고 달밤에 몰래 증류를 해요. 그래서 문샤이너라는 별명도 얻게 되고 몰래 증류한 보리소주를 먹다 남은 와인통에다 숨기죠. 그리고 나중에 꺼내보니까 자기들이 먹던 맑고 독한 톡 쏘는 그런 보리소주가 아니라 네. 와인향이 나는 붉은 빛깔에 그리고 나무향이 밴 이상한 그러나 맛과 풍치가 더욱 뛰어난 술이 나온 거죠. 그게 위스키입니다. 스카치 위스키죠. 경론 끝에 그럼 우리 여태까지 먹던 보리소주가 아닌 이걸 위스키로 하자. 그래서 3년 동안 담궈야 돼요. 그 통에다. 네. 네. 이런 거고 꼬냑이 유명한데 꼬냑은 브랜디, 즉 포도를 과일을 증류한 것은 과일주를 증류한 것이 브랜디고요. 곡류를 증류한 게 위스키 계열입니다. 그리고 보드카죠. 근데 이 브랜디는 브란테바인이라고 하는 네덜란드 말에서 나왔어요. 네덜란드 항구를 통해서 수출이 되니까 태운 와인. 바인은 와인이란 뜻이고 브란테는 브란데인가? 태웠다는 뜻. 그러니까 와인을 증류한 게 바로 브란테바인 브랜디인데 네. 꼬냑 지방은 포도가 시원찮은 거야. 아무리 와인을 해도 맛이 없는 거야. 제 얘기를. 그래서 아예 그걸 증류하고서 통에다가 와인통에다가 해갖고 나중에 꺼내놨더니 괜찮은 거야. 예. 그래서 브랜디 중에서 최상급의 그 와인이 꼬냑이 된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러시아 사람들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곡류를 가지고 자작나무 수출을 여과시켜서 한 방에 맑고 차가운 공기 그리고 눈 덮인 그런 광활한 러시아 대륙 그리고 그 사람들의 기질에 맞는 그런 독하고 맑고 눈빛이 겨울이 연상되는 그런 독한 술을 마신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소주를. 예. 어떤 나라 가면 바나나를 증류한 술을 먹기도 하고 네네. 어느 나라 가면은 바로 말젖을 가지고 네. 또 선인장을 가지고 선인장이래. 난초의 일종인 용설란을 가지고 만든 데킬라도 있잖아요. 네.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아까 말소주 방금 말씀하셨지만 네. 깨방정님께서 예. 서양에도 동식물을 술에 담가 먹는 일명 보신주 문화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셨는데요. 네. 혹시 그 부분에서 좀 말씀해 주실 그게 아까 수 말씀드렸던 있습니까? 침출주죠. 침출주. 예. 약의 성분으로 쓰이게 하는 네. 그런 수도사들이 술에 대해서는 갑이거든요. 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술 문화도 이런 절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절. 서양에서도 수도원을 통해서 왜냐하면 주요 수입원 중에 하나였거든요. 주로 과일주, 과실주 이런 걸 아니요. 생각하면 될까요? 와인도 그렇지만 맥주 역시 그래요. 맥주. 가장 오래된 되고 가장 맛있는 그런 벨기에 맥주는 바로 벨기에 수도원에서 나온 네. 그런 트라피스트 같은 그런 맥주입니다. 아, 예, 그런 역사는 길게 보면 천년 가까이 이어져 오는 네. 그런 맥주. 그 하느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한 그런 신심과 더불어서 이 수입원 그걸로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게다가 돌을 닦는 이런 게다가 수도사들은 당대 지성들이었으니까 이것들이 합쳐졌으니까 원래 술을 빚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제사를 지내는 게 있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기원전 6천년경에 네. 맥주 그 유물이 발견됐다고 합니다만 네네. 그 포도주도 그렇고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에도 보면 바카스, 즉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은 포도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술을 취하게 하는 그리고 바커스 축제라는 게 있어요. 그때는 술을 대취하도록 먹고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뭐 그런 건데 여기 이 문화에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문화에도 그렇고 사람이 아니었는데 맥주를 만들어서 또는 포도를 만들어 갖고는 취하게 함으로써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네. 즉 술을 마시기 전에는 술 못 마시면 사람도 아니야라는 이런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즉 인성과 신성은 통한다. 예. 술을 통해서 신의 세계에 근접한다. 그래서 제사 지낼 때 우리는 조상을 위해서 가장 맑은 술을 올렸던 거고 거기서는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런 게 있었던 거죠. 그 어느 틈님께서 네. 술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윗분들과 이제 술자리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적당히 거절을 하는 방법. 그러니까 기분 상하지 않게 하면서 술을 좀 거절할 수 있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이런 질문도 올려주셨네요. 일단 술 문화가 바뀌어야 되고 그런 상사를 만나지 않는 그런 사회 풍토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아무리 술을 좋아해도 네. 옆 사람한테 절대로 술을 강요하지 않아요. 심지어 잔을 돌리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술은 자기가 마셔야 되는 그런 거. 그건 대학 때부터 마찬가지였고 네. 저는 아무리 어린 사람이라도 술을 두 손으로 주고받고 해요. 아니면 한 손으로 서로 주고받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런 상황이라면. 글쎄요. 저는 당당히 말씀드리죠. 실은 술이 약합니다. 솔직하게. 예. 그렇지만 술을 이렇게 빨리 마시고 집에 가고 싶지 않고 같이 좀 옆에 있고 싶으니까 얘기도 네. 듣고 싶으니까 네. 좀 천천히 마실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걸 이해 못하면 그 사람이랑 놀지 않으면 돼요. 예. 아니면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벌컥 마셔버리고 아주 취해버리던가 아니면 취한 척을 하면서 네. 일찍 집에 가던가.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죠. 술자리에 안 부르던가 아니면 적당하게 술 마시게 하던가. 네. 솔직하게 얘기해서 상대를 좀 이해시키는 방법이 네.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노래를 좀 이제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선생님 어떤 노래를 좀 라이브로 불러주실 건가요? 술꾼의 노래라는 노래예요. 술꾼의 노래? 네. 이게 어떤 노래인가요? 1980년대 말 90년대 초에 성남 지역에서 성남 지역의 노동자들 또 운동가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노래인데 네. 술에 대한 철학이 예, 호쾌하게 마시는데 결국은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사람이 중요하다. 떠드느라고 기타 조율을 안 해놨어. 야, 이거 옳지 않아. 저 음악하는 사람인데.
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니, 거의 다 됐어요. 네, 다 다른 질문 되셨나요? 없나요? 지금 계속 질문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든 좋습니다.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 또 확인을 하고 방송을 통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이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PS님께서 손 선생님과 도월 선생님 대담 프로그램이 있다면 인기 짱이겠어요. 이런 얘기도 올려주셨고. 이거. 네. 리액션 짱. 네. 자, 가보겠습니다. 네. 차 부어라 마시자꾸나 피 끓는 청춘아 철철 넘치는 한 사발 술로 가슴에 불을 지르자 어느 놈이든 나서라 노래 한 자락 걸쳐보아라 까짓것 투박해도 술만 나는 노래 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노래 살만 나는 노래 쳐 부어라 마시자꾸나 고단한 청춘아 꾹꾹 눌러 담은 한 사발 술로 가슴에 불을 지르자 어느 놈이든 나서라 얘기 한 자락 걸쳐보아라 까짓것 투박해도 술만 나는 얘기 맺힌 가슴을 풀어주는 얘기 살만 나는 얘기 자 부어라 마시자꾸나 내 고운 사람아 주고받는 한 사발 술에 우리 사랑 담겨 있구나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 나의 기쁨은 너의 기쁨 가진 것은 없어도 나누며 사는 우리들의 사랑이 정말 좋구나 술잔을 들자 자 술잔을 들자 와 감사합니다. 술꾼의 노래 술꾼의 노래. 예. 와 느낌이 확 전해지는데요. 호쾌하게 마신 술이죠. 예. 이거는 점점 빼면서 이 와인에는 이러이러한 안주가 마리아주가 어떻고 말이죠. 이런 얘기하는 술이 아니죠. 그렇죠? 없는 것끼리 만나갖고 그러나 새날을 기약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의 아픔은 나의 아픔이고 나의 기쁨은 너의 기쁨이고 뭔가 인생을 노래하는 노래인 것처럼 그렇죠. 들리기도 하고요. 예, 예. 삶이란 다 그런 거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아 그렇습니다. 그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네. 가좌동 특파원님께서 예. 이거는 손병희 선생님께 질문을 드린 게 아닐까 싶은데 주량 얼만큼 되세요? 주량이요? 보통 이제 소주 한 병. 소주 한 병. 예, 이렇게 보통. 얘기를. 예. 그러니까 주량이라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 술을 먹어도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제대로 하고 그런 거죠.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네. 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살아서 일어났다라는 개념이 아닌 거죠. 주량을 얘기할 때 먹어도 그 다음날 살아날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소주 2병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네.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전혀 지장이 없고 매일매일 그 정도는 먹어도 살 수 있다라고 네. 한다면 요즘 소주가 많이 약해졌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냥 일주일에 5일이라고 한다면 소주 한 병씩 먹어도 살 수 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일주일에 술을 5일까지는 먹진 않아요. 뭐 3, 4일 정도 보통 마시는데 소주 한 병 이상을 마시니까 문제죠. 소주 한 병 이상을 먹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게 좀 문제인데 다행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네. 아직 그것 때문에 크게 낭패 볼 일은 없습니다만 지금 이제 방송 시간이 2시간 앞당겨졌으니까
뭔가 좀 제 컨디션으로 방송하려면은 좀 더 줄이고 아니면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난다던가. 네. 뭐 그렇다고 해서 폭탄주를 제가 직접 만들어 먹을 생각은 없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 감남을연 발음하기가 어렵네요. 네. 감남을연님께서 아나운서가 발음하기 힘들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 방금 부르셨던 노래가 술꾼의 노래 네. 제목 맞죠? 네. 네. 그리고 들으셨죠? 네. 그리고 장세동님께서 신규 프로 팟캐스트 언제 올라오나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이제 그 편집도 해야 되고, 승무리당님께서 네, 편집을 열심히 또 해서 올려주실 겁니다. 인천 달봉이님 반갑습니다. 첫 방송 축하한다는 글 올려주셨고요. 자, 시간이 얼추 이제 좀 거의 마무리 시간이 다 돼가고 있는데요. 아직 10분이나 남았어요. 10분. 네. 네, 10분이나. 이게 낙천주의자의 그 적입니다. 술을 마실 때 반 잔밖에 안 남았어라는 네. 것과 반 잔이나 남았어라는 것은 자세히 혁혁한 차이가 있는 거죠. 손병희 선생님은 술은 처음에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선배들한테 배웠죠. 선배들에게. 그리고 부모님, 아버지 앞에서 배웠었죠. 언제 처음 술 한잔 하셨나요? 술을 제대로 먹기 시작한 것은 역시 대학 들어가서고 마음 놓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재수할 때 술을 좀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술을 부모님께 배우지 못했고 대학교 가서 배웠던 기억이 나요. 그때 뭐라 그래야 되나? 레몬 소주라고 하나요? 네. 그 소주에다가 레몬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레몬맛 나는 음료수를 타는 거죠. 그게 굉장히 달달하고 맛있어서 많이 마셨던, 그래서 큰 낭패를 봤던 기억이 나요. 옳지 않은 술이죠. 네. 자, 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민족과 그 풍토와 그 음식과 그 역사, 그러니까 뭐냐면 러시아에서는 와인을 먹기 싫어서가 아니라 포도가 자라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독일만 하더라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포도가 자라지 않으니까 보리 갖고 만든 거고, 스코틀랜드나 그 아일랜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라틴족들이 살고 있었던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포도나무가 잘 자라기 때문에 로마가 식민지를 개척하면서 정복하면서 어딜 가나 포도를 심은 거예요.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식민주의자들이 처음으로 북남 아메리카에 갔을 때, 갈 때 포도나무를 심기 시작한 거죠. 와인 먹으려고. 그렇군요. 그리고 영국 사람들은 와인도 좋아하지만 맥주 좋아하니까 보리 심은 거고. 그러니까 미국 가면 별의별 술이 다 있잖아요. 국민TV 라디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함께하고 있는 분은 가수 손병희님 이시고요. 솔직히 제가 무슨 예를 들면은 건전 음주를 창달을 하기 위한 협회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또는 그 와인 소믈리에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막걸리 제조 면허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동호인일 뿐인데, 예를 들면은 맥만동이라고 맥주 만들기 동호회라는 동호회도 있어요. 인터넷에 가면. 또는 위스키 앤드 코냑 카페라는 데도 있고. 위스키 앤드 코냑 카페. 코냑 카페. 코냑인데, 저는 주종을 가리지는 않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빚은 술은 다 좋아하죠.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을 사랑하지만 한나라 새누리당을 결코 지지하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맥주와 쇠주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맥주는 그놈의 독과점 때문에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어요. 독과점이니까 팔면은 그냥 마셔주니까. 싱거우면 지들끼리 소주 타갖고 먹고, 50세주니 뭐 이러면서 별의별 다 이렇게.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는 거고요. 쇠주는 그래봤자 아까 말씀드렸던 주정을 가지고 물 타갖고 조미료 타갖고는 이거 먹어주니까. 또 지역별로 대강 안배도 해주니까. 그저 그런 술이에요. 솔직히 부산 소주랑 서울 소주랑 뭐가 다릅니까? 고급 술을 저렴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쇠주가 아닌 소주를 부활시키는 그런 식문화, 음식문화, 술문화로 가야 되는 거고, 안 되면은 외국에 마시는 맥주를 수입을 해서라도 경쟁을 붙여야 되는 겁니다. 그 단결만이 살 길이요라는 것은 나쁘게 얘기하면 밖에랑 경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동지를 팔아먹느냐. 즉 우리나라의
그 토착 기업을 사랑해줘야지 어떻게 외국 거를 아니죠. 그 사람들은 우리가 고객이에요. 정치에게도 마찬가지죠. 네. 어떻게 수십 년 동안 야당의 생활을 해온 민주당을 사랑하지 않고 버리느냐. 계속 그렇게 해줬더니 어느 곳에서는 니들이 갑질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협박하잖아. 네. 우리가 맏형이다. 네. 그리고 다른 데서는 수십 년 동안 독재 정권에 한 거였던 우리 진보 정당을 니들이 버리면 다음에 니네 차례다. 아니죠. 니들이 먼저 그 개혁을 하세요. 그러니까 3, 40년 전에는 메리나인 골드나 캡틴 큐어를 먹어도 괜찮아. 네. 그러나 지금 그거는 구려서 못 먹거든. 우린 돈도 많은데. 제대로 된 술을 내놓으란 얘기예요. 즉 네. 80년대에는 당신들이 가장 진보적이었고 독재 정권에 한 것도 제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금 똑같은 논리로 그리고 정치를 하는 거거든. 운동이 아니고. 물론 정치도 운동의 일환이지만 똑같은 그런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호소하는 것 그리고 다른 당에게 연대를 구하는 건 옳지 않거든요. 또 막스 레닌주의가 마르크스가 훌륭한 사회학자고 훌륭한 철학자지만 네. 200년 전, 150년 전, 70년 얘기예요. 그걸 기반으로 해갖고 그러면은 현대에 맞게 예? 재구성을 해갖고 진보의 앞길을 밝히고 그래야지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말이죠. 게다가 분단 있고 그거에 얽매인다는 것은 교조예요. 교조. 안 그렇습니까? 네. 술도 마찬가지는 거예요. 그 원칙에 얽매여서도 안 되지만 네. 기본을 하지 않으면서 네. 그냥 사랑해 주세요라는 것은 억지라는 겁니다. 제대로 만들어 놓고 변화한 상황에 맞춰 갖고 예? 품질로서 승부를 해야죠. 네. 호소를 해야죠. 네. 예. 그래서 외부의 상황과 맞짱을 떠야 되는 겁니다. 사실 정당도 수입할 수 있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외국의 정당들 중에 특히 유럽의 정당들과 일대를 붙어갖고 이길 만한 당이 어디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예. 수입 위스키, 수입 맥주, 수입 와인을 찾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고 전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쇠주, 맥주에 대해서는 거의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갖고 있어요. 니들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훌륭한 미각을 갖고 있고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 놓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니들 때문에 술 맛은 다 배려놨다. 예. 지금부터라도 반성을 해갖고 네. 모아둔 돈을 써가면서 개발비를 투여하고 적자를 보더라도 네. 제대로 된 술을 만들어갖고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네. 진짜 수입 자유화 다 시켜갖고 예를 들면 관세도 팍 낮춰갖고 저는 예?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것이 현대화인 거고 그것이 미래를 향한 우리 경쟁력을 올리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이고 참. 마무리를 또 우리 박성재 PD가 좀 의미 있게 맺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손병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굳이 과음은 금물이에요. 이런 뻔한 얘기는 그러니까요. 기본에 깔고 있는 거고 당연한 겁니다. 네네. 그 손병희 선생님은 술에 비유한다면 나는 어떤 술일 것 같으세요? 저요? 그건 제가 저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남들이 봤을 때 인기 있는 것 같고 대중적이고 소탈한 것 같지만 네. 가짜 술인 가짜 진보인 그런 쇠주와 대한민국 맥주가 아닌 사람이다 그러면은 저는 성공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어떤 술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근성이 있는 술이다. 근성이 있는 술이다. 예, 기본이 있는 술이다. 술의 기본은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된다면은 당신이 와인이든 위스키든 네네. 소주든 내가 소주파는 아니고 위스키파도 아니고 그렇지만 네. 적어도 술도 아니면서 네. 술인 것처럼 사기치는 인간은 아니다. 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 아마도 이 국민TV 라디오를 듣는 분들은 손병희 선생님께서 앞서 말씀하셨지만 손병희 선생님이 어떤 분이실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 방송에서 하시는 말씀들 그리고 그 서울광장에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있었죠. 촛불문화제 있을 때. 그때 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열창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런 모습 보면서 이 사람은 진국이다. 정말. 진짜 진국이다. 가수로 태어나갖고 당연히 그럴 땐 그렇게 하는 것이 그저 그런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아닌 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가수라는 얘기. 네. 그런 가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리고는 그렇잖아요. 슬프잖아 그런 날. 네. 다 알고 모인 사람들이니까 굳이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네. 쌍심지키고 운동가 필요 없이 그냥 그날은 그냥 빗소리 들리면
그 능구렁이님께서 손 선생님 게스트로 나오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게스트로 나오신 겁니다. 오늘 별별 특강, 별이 스타를 의미합니다. 네, 별별 특강 정승조가 모십니다. 오늘 손병희 선생님과 함께 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저도 제 방 지금 목이 쉬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같이 좋아서 하는 거고. 네. 우리 조합원 여러분들이랑 네. 그 술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네. 얘기하면서 한 잔 기울일 날을 저도 목 빼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도 언젠가 함께 하길 또 기대를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존 발리콘의 트래픽. 아니죠. 트래픽이라는 트래픽의 존 발리콘인데 이거는 좋습니다. 발리라는 것 자체가 네. 그 볼이라는 뜻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맥주 만드는 과정을 노래로 한 트래픽의 존 발리콘이라는 노래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듣죠.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